안녕하세요.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오늘은 종잣돈 1억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 또는 재테크 전문가들이 종잣돈 1억을 먼저 만들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종잣돈 1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억을 빨리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달성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달성하면요, 첫 번째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보통 1억을 모으기 위해서 100만 원 모았다가 1000만 원 모았다가 2000만 원, 5000만 원, 1억까지 가죠. 1억을 딱 모으고 나면요, 2억도 자신감이 생기고 5억도 자신감이 생기고 10억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100만 원, 1000만 원이었을 때 1억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1억도 5억, 10억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 1억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억을 만들면요, 파이프라인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10% 수익 나면 100만 원 버는 거죠. 그런데 1억을 만들어가지고 10% 수익 나면은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1000만 원대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점점 돈을 벌게 하는 구조로 만든다는 점에서 1억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0% 수익 나가지고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억에서 똑같은 10%지만은 1000만 원을 벌게 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1억이다. 다시 말하면은 종잣돈의 크기를 늘려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벌어들이는 돈도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는 투자할 데가 별로 없죠. 그런데 1000만 원, 1억이 되면은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자산이나 대체 자산과 같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게 많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의 폭이 많아진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1억이 달성되면은 생기는 변화입니다. 1억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게 좋은지 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억이 생긴다면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억 중에서 2,500만 원은 국내 주식 ETF, 그 다음 또 2,500원 해외 주식 ETF, 또 2,500만 원 부동산, 또 2,500만 원 채권에 투자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떤 점이 좋냐면은 각각 다 4분의 1씩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국내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해외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동산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채권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유망한 자산에 투자해 놓고 있으면은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돈이 좀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국내 주식이 안 좋을 때 해외 주식이 잘 될 때도 있고요. 또 주식 쪽이 안 좋을 때 부동산이 잘 될 때는 부동산 리츠 쪽에서 돈이 들어올 거고, 또 주식이나 부동산이 안 좋을 때 채권 쪽이 좋으면 채권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1억이 생긴다면 이렇게 다양하고 유망한 자산에 각각 n분의 1씩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은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살까지 1억을 만들어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1억을 만들으셨습니까? 몇 살까지 1억을 만들고 싶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안에 1억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5년 안에 1억을 못 만드시는 분들은 10년 안에도 15년 안에도 20년 안에도 1억을 못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6가지 질문에 일단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 때문에 1억을 만들려고 하느냐, 뭐 결혼 때문에 하느냐, 주택 마련하려고 하느냐,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느냐, 이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명확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금액이 과연 얼마 정도 되느냐, 5천만 원 필요한지, 1억이 필요한지, 2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정 짓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1억을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3년, 5년, 7년 안에 난 1억을 만들겠다.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목표 금액과 기간이 정해졌으면 내가 매월 얼마씩 납입하면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매월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럼 1억을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안에 1억을 만들려고 하는데 매월 불이익이 너무 적다. 그랬을 때는 투잡을 하거나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투자 방법에 있어서도 저축형 상품으로 할 것인지 좀 더 공격적인 투자형 상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꼭 답을 찾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년 안에 1억을 꼭 만들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5년 안에 1억을 만들면요. 재테크와 관련돼서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요, 금융기관에서 한 2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데 똑같은 또는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 3년, 5년 만에 1억을 만들고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이 돼도 못 만드시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만들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드는 거죠. 근데 빨리 만드는 사람들은 좋은 재테크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목표 금액을 잡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달성할 것을 계획하고 매월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를 계산해보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1억을 만드는지를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2억, 3억, 5억, 10억을 만들 때도 그 방법을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5년 안에 1억을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지출 습관이나 어떤 재테크 습관이 안 좋습니다. 1년, 2년 쌓이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재테크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5년 안에 1억을 만드는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지 5년에 1억이 되나요? 여러분들 한 어느 정도 모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으면요, 연 5% 기준으로 해서 5년 만에 1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월 1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은 5년 안에는 1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150만 원은 도저히 저축이나 투자할 수 없고 100만 원밖에 못한다. 그랬을 때는 5년 안에 만들기 위해서 수익률을 5%에서 10% 정도 올려야지 5년 안에 1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 금액을 늘릴 수 있으신 분들은 5% 정도의 수익률로 5년 안에 1억을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을 가입해서 5년 안에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 금액을 늘려서 5년에 1억 만드는 방법. 이런 분들은요, 지출을 줄여서 저축 금액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출을 아주 줄여가지고 진짜 아끼고 아껴서 150만 원 저축할 수 있도록 높여버린 거죠. 이런 분들이 5년 안에 1억을 만드는 포트폴리오는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에 50만 원, 그 다음 ISA 계좌에 50만 원, 연금저축에 30만 원, 주식형 펀드에 한 30만 원.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죠. 34세 이하인 분들은 청약저축의 금리도 한 4.5% 되기 때문에 꽤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가 12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 청약저축의 수익률 외에 별도로 소득공제로 환급받는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ISA 계좌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됩니다. 일반적인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ISA 계좌에서 상품을 가입하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니까 그만큼 또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세 번째, 연금저축에 한 30만 원 정도 책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납입액 기준으로 해서 16.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16.5%는 먹고 들어가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금 환급되는 것이 수익률로 표시되지는 않지만은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것을 다시 연금저축에 넣으면은 그만큼 자산이 더 불어나니까 실질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주식형 펀드에 한 30만 원 정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물론 조금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라도 전체 금액의 한 20% 정도, 20, 30% 정도는 투자형 상품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식형 펀드도 뭐 1년 정도에는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한 5년 정도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한 연 5% 정도 수익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계속 5%씩 매년 수익을 내면은 5년 정도 되면은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금액을 늘릴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축 금액을 늘릴 수 없는 분들은 수익률을 높여서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세팅을 잘하는 건데요. 가능하면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가입해야겠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의 단점은 혹시 시장이 안 좋으면은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5년이라는 장기간을 두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연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뭐 무조건 난다고 저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세팅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소리죠.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추천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월 100만 원 가지고 5년에 1억 만든다고 한다면은 성장주 펀드, 가치주 펀드, 배당주 펀드, 그다음 우량 주식에 각각 25만 원씩 5년 동안 투자하면은 1억 정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성장주 펀드는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 시장 수익률이 한 10% 날 때 성장주 펀드 같은 경우는 20%, 30% 나거든요. 대세 상승 국면에 성장주 펀드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요. 가치주 펀드는 뭐냐면은 회사 내재 가치로 봤을 때 주가는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실제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돼서 거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가치주 펀드입니다. 그래서 가치주 ETF 같은 거에 넣어놓으면은 한 5년 정도 후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고요. 배당주 펀드는 주식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있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고배당주라고 하는데, 그런 고배당주는 주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배당은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한 25만 원 정도 투자할 만하고요. 그리고 좀 공격적인 투자 방법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업종 대표주, 각 뭐 전자업종 대표주라든지 자동차 업종 대표주라든지 또는 뭐 에너지 관련 대표주라든지 이런 대표주에 매월 25만 원씩 5년간 투자한다면은 연평균 한 10% 정도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5년 정도 가져간다고 하면 한 5년 내에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억 만들기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그 사람의 수입, 지출, 투자 내역을 보면서 1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